안녕하세요. 장쌤입니다. 모성간호 기출문제의 세 번째 시간이에요. 고이원 분만과 산욕기에 대한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차근차근 문제 풀다 보면요, 개념도 정리가 되고 꾸준히 따라오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 얻으실 거예요. 다섯 번째, 고이원 분만의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유도 분만 중에 태아의 심박동수가 갑자기 분당 60회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산모에게 적절한 체위는 뭐냐? 태아의 심박동수 떨어질 때는 태반 관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좌측위를 취하실 수가 있죠. 하대정맥에 이제 혈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좌측으로 돌아 놓으시는 거죠. 그 밖에 자세들 살펴보시면 첫 번째가 수령이라고 써 있는데 무릎 가슴 자세죠. 무릎 가슴 자세인 경우에는 분만 전에는 아이의 머리가 두정이가 아닌 경우에 태아의 위치 교정할 때 취할 수 있는 자세이기도 하고요. 산후에는 자궁 후골 예방할 때 도움이 되는 자세이기도 해요. 두 번째 있는 앙화아이 같은 경우는 복부 초음파할 때 취할 수 있는 자세죠. 세 번째 반자이 같은 경우는 호흡곤란 있을 때 취하실 수도 있고요. 산후에 오로 배출에 도움이 되는 자세이기도 해요. 5번 절석이 같은 경우가 이제 골반 내진 자세죠. 골반 내진 하늘 자전거 자세인데 부인과 진료 시에 많이 취하는 자세이기도 하고 분만 시에 취하는 자세이기도 하죠. 30번 문제 유도분만 시에 자궁수축제 투여 후에 태아의 맥박이 60회 이하로 감소됐다. 산모가 취할 수 있는 자세는 무엇냐? 이거는 좀 전에 풀었던 문제와 같은 맥락이죠. 좌측에 취한다 해주시면 돼요. 4번에 왼쪽으로 눕힌다 답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 이 유도분만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옥시토신을 투여하죠. 그래서 자궁의 근육의 수축력을 높이는 분만을 유도분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31번에 임신 36주에 조기 파막이 된 후에 48시간이 지난 인부에게 유도분만을 위해서 투여하는 약물은 뭐냐 했을 때는 옥시토신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도분만할 때 자궁의 수축력을 높이는 약물은 옥시토신이 되실 수 있어요. 조기 파막인 경우는 대부분 24시간 이내 분만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한 12시간 정도가 지나면 유도분만을 위해서 옥시토신 바로 투약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32번 문제 볼게요. 임신 38주 된 임산부가 조기 양막 파열되었을 때 간호로 옳은 것이에요. 조기 양막 파열 같은 경우는 자궁 수축이 없는 상태에서 파수가 된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38주면 이제 폐가 완성된 37주 이후이기 때문에 분만을 진행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죠. 1번에 보기 보시면 진통이 12시간 이내에 시작되지 않으면 유도분만 진통을 한다. 얘가 답이 되실 수가 있죠. 옥시토신 투약하실 수 있죠. 2번에 양막천자 등을 실시해서 심한 경우 침대 안정을 시킨다. 파열이 안 됐을 때 인위적으로 양막 천자를 시행하실 수 있죠. 파열이 된 상태라면 니트라진 검사를 해서 양수를 묻혀봐가지고 노란색 검사지가 파란색으로 변하는지 알칼리인지 확인하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고 이 37주가 안 된 경우에는 분만을 진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절대 안정, 침상 안정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3번에 조기 양막 파열된 임산부는 운반차 사용을 금하도록 한다. 운반차 사용을 하시는 게 필요하죠. 양막 파열된 임산부가 걷게 되면 제대 탈출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걷지 않고 이동차로 이동하시는 거 필요하죠. 4번에 부신피질 호르몬제도 폐하의 폐성수계에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33주가 안 된 태아인 경우에는 투약이 가능하실 수 있죠. 5번에 출혈 여부를 주의 깊게 사정해서 하지를 높게 올려준다. 조기 양막파열된 경우에는 큰 문제점이 감염과 제대 탈출이죠. 제대 탈출이 의심될 때는 하지를 올린다든지 무릎 가슴 자세를 취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무조건 파열이 됐다고 해서 하지를 올리실 필요는 없어요. 여섯 번째 단원 산후 합병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산후 감염 질환은 뭐냐 했을 때 태반이 붙어있던 부위로 세균이 침입해서 발생했다. 오로의 양이 증가하고 악취가 난다. 체온 상승, 전신 피로, 심한 산후통이 발생했다.
이거 산후감염이죠. 보기에 산후감염이 있다면 답으로 고르시면 되고, 산후감염의 대표는 이제 자궁 내막염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태반이 붙어 있던 부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궁 내막에 염증이 발생했구나 의심하실 수 있죠. 일곱 번째 산후기 단원이에요. 문제 풀어볼게요. 분만 후에 모유 수유를 준비하는 산모에게 유방 우렬이 있을 때 간호로 오른 것이에요. 유방 우렬은 이제 분만 후 2, 3일부터 나타나는 거죠. 이제 유관에 모유가 생성이 되면서 관이 꽉 차면서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보시면 2시간에서 4시간마다 유즙을 손으로 짜낸다. 도움이 돼요. 3시간마다 비우시는 게 도움이 되죠. 두 번째, 산모용 브래지어를 착용하도록 하는 게 필요해요. 지지되는 그리고 좀 느슨한 산모용 브래지어를 착용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따뜻한 물로 마사지하고 찬물로 마사지한다.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찬물로 마사지가 가능하지만 수유를 하실 때는 무조건 따뜻한 찜질을 하신 다음에 수유하시는 게 맞아요. 유관을 이제 이완, 넓히기 위해서는 따뜻한 찜질이 가장 도움이 되실 수 있죠. 수유 후에 통증이 심하다. 이때도 얼음 찜질 가능하세요. 4번에 유두는 비누로 닦으시면 유두 균열이 발생하실 수 있죠. 절대로 비누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필요하고 5번 찬 물수건으로 찜질 후에 젖을 그대로 둔다. 수유 직전에는 따뜻한 찜질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했죠. 마사지와 따뜻한 찜질, 지지되는 브래지어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실 수 있죠. 유방우려과 관련된 문제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간호 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이에요. 유방우려는 앞에서 살펴보셨듯이 출산 후에 모유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배출이 잘 쉽지 않기 때문에 단단하고 붓고 통증이 발생하는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얘를 잘 비우시면 통증도 가라앉고 붓기도 가라앉으실 수 있어요. 1번 같이 유즙을 짜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유즙을 3시간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짜시는 거 되게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유두를 비누로 씻게 되면 유분이 날아가서 이제 균열이 발생할 수 있어요. 통증 발생할 수 있죠. 세 번째, 유방을 탄력 붕대로 단단하게 감아주면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모유 양이 줄어들 수 있죠. 비수유부에게 적당한 중재라고 보시면 돼요. 네 번째, 더 이상 모유수유를 지속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건 이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5번에 유관을 따라서 손가락을 돌려가면서 유방 마사지하면 도움이 되실 수 있죠. 수유 직전에는 항상 온찜질을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모유수유 산모가 유두를 비누로 씻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분이 제거돼서 유두 부위에 균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거하지 않기 위해서 수유 직전에 이제 물로만 씻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죠. 35번에 질 분만 후 의사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은 하면 의사에게 보고한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을 고르시면 되는데 1번에 악취가 나는 질 분비물이다. 질 분만 후에 오로가 배출이 되죠. 그래서 3회까지는 적색 오로, 열흘까지는 갈색 오로, 3주까지는 백색 오로가 나와요. 오로는 생리알 같은 냄새가 나는 게 정상인 거죠. 악취가 난다면 감염이 의심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번에 산후통 같은 경우는 48시간 이후에 이제 사라지는 대부분 통증이긴 하지만 7일까지도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산후통은 자궁이 수축할 때 발생하는 통증이기 때문에 경산부라든지 수유부가 산후통이 더 심하게 나타나실 수 있죠. 3번에 회음절개 통증도 분만 2기에 회음절개를 했기 때문에 그 부위의 통증은 3일까지는 지속되실 수 있죠. 회음절개 부위는 분만 당일에는 얼음찜질을 해주시고 다음 날부터는 좌욕, 온찜질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죠. 네 번째, 등의 아픔. 분만 시에는 이제 전신통이 나타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등의 통증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어 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5번의 유방 통증은 유방 우려이죠. 분만 2, 3일부터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하시면 되겠어요. 그 밖에도 이제 당일날에는 탈수로 인해서 열이 상승할 수도 있죠. 체온 상승 나타나실 수 있고, 뭐 소변량이 증가된다든지 땀이 많아진다든지 이런 것도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38번에 정상 질식 분만을 한 산욕기 산모를 돕는 활동으로 옳은 것이에요. 1번에 분만 직후 회음부에는 냉찜질을 해준다. 맞죠? 당일에는 냉찜질을 해주시고 다음날 뭐 48시간 이후부터 이제 온찜질, 좌욕 이런 것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돼요. 두 번째, 분만 직후 복도를 걸어 다니면서 운동하게 한다. 분만 직후는 소진이 심하기 때문에 한 6시간은 침상 안정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죠. 3번에 분만 직후 땀이 많이 나는 것은 정상이에요. 이제 임신 과정에 체액이 과다했기 때문에 그걸 배출하기 위해서 이제 땀이 많아지실 수가 있어요. 4번에 분만 후 8시간 동안 금식을 유지한다. 금식하실 필요는 없죠. 바로 이제 뭐 음식 같은 거 드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세요. 이제 제왕절개 하신 분들이 바로 식사를 못 하실 수가 있죠. 마취에 따라서. 5번에 분만 후 자연 배뇨를 못할 경우는 유치도뇨를 시행한다. 6시간 동안은 지켜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자연 배뇨를 격려할 수 있는 중재, 따뜻한 변기 대기, 따뜻한 물주머니 대주기 뭐 이런 것들 방법을 써서 자연 배뇨를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어요. 질분만 후에 하루가 지난 출산부에게 나타나는 양상 중에 비정상적인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는 1번에 체온이 38도 7이다. 그죠? 이제 당일날에는 이제 체액이 빠져나가면서 탈수로 인해서 체온이 상승할 수 있지만 다음날 열이 나는 거는 감염이 의심될 수 있어요.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2번에 맥박은 분당 65회다. 서기는 60에서 100회까지 정상으로 보시면 되죠. 정상이에요. 3번의 혈압도 120에 80까지 아래를 정상으로 보기 때문에 110에 60이면 정상으로 보셔도 되죠. 4번의 소변량은 하루에 2,500 정도 된다. 정상 소변량이죠. 괜찮으세요? 5번에 적색의 산후 진분비물이 나온다. 3회까지는 적색으로가 나오는 게 정상인 거죠. 열흘까지는 갈색으로, 3주까지는 백색으로라고 보시면 되죠. 마지막 문제 살펴볼게요. 정상분만 직후의 산모의 회음부 부종과 통증을 감소하기 위한 간호보조 활동이에요. 질식분만 하셨다면 분만 이게 회음절개라죠. 그래서 회음절개 부위에 부종이라든지 통증은 3회까지는 정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감소하기 위해서는 당일에는 냉찜질을 하고 다음날 정도에 이제 온찜질, 좌욕 같은 것들을 해주시면 회복이 빠르실 수 있죠. 1번에 조기 이상이라든지 2번에 복부 마사지라든지 자궁저부 마사지 뭐 3번에 모유수유 같은 경우는 다 자궁을 수축시키는 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자궁의 원래 자리 돌아오는데 도움이 되는 중재라고 보시면 되죠. 5번에 앉아있을 때 도넛 모양의 쿠션을 사용한다는 거는 일시적으로는 통증이 감소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부종이 더 악화된다든지 상처의 회복이 지연된다든지 특히나 지지하고 있는 골반 저근에 이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회복이 늦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안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